네, 이제 또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증시 대응 전략 계속해서 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재정 절벽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절벽 해결 과정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재정 절벽은 사실은 그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보다는 언제 해결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어차피 두 당 모두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이견도 최근에는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절벽에 대한 처리는 분명히 되는데 빨리 되면 될수록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투자자들은 좀 걱정을 더 많이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을 넘기게 되면 그때는 실물 경기에도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네. 이거는 재료의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의 지속 기간이 얼마냐가 중요하고 재료가 해소됐을 때 그때부터 시장은 반등은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는 아마 연말 근처에 거의 다 가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예. 정치인들에게 제일 좋은 명분은 이대로는 더는 내비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명분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두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 아니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공화당은 실업급여를 주는 그 기간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간을 줄여주게 되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자 증세를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합의를 언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기는 연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게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은 환율이죠. 원화 강세, 특히나 또 엔화 약세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특히나 수출 네네.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를 파는 이유도 사실은 그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은 그 산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많이 겹쳐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물건을 사다가 그걸 중국에다 파는 그런 중간자적인 단계였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산업 구도가 약간 좀 고부가 가치로 바뀐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IT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IT 기업들이 이미 다 거의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IT는 환율이 걱정이 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환율에 대한 걱정을 좀 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최근에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무척이나 큰 상태인데요. 저는 지금보다도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화 약세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그 일본에서 12월 16일 날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거의 자민당의 집권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자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공약들을 살펴보게 되면 5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 작년에 그 일본 대지진 때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경기부양책을 많이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엔화도 실제로 좀 약세를 가긴 했었는데 지금 자민당이 내놓고 있는 전반적인 공약은 그때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분위기는 약간 우경화 쪽의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정책 힘이 좀 실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엔화는 지금보다 분명히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엔화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그런 투자 매력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예. 대신에 엔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엔화에 일본에서 이제 부채를 많이 가져온 그런 기업들이 좀 있겠죠. 어떤 곳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 같은 데가 그 일본에서 파이낸싱에서 많이 가져오죠. 그리고 한전이나 이런 것들도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가만히 앉아서 평가 이익을 좀 누리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좀 롯데마트 같은 회사들은 지금부터 좀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 완성차 업체들 최근에 많이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저희가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전문가들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네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등을 할 때 좀 팔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자동차요? 예, 네, 자동차.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근처를 가게 되면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무척 싸죠. 그러니까는 아마 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주가가 PER이 많이 싸다,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많이 싸다인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주가 다 싸요.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도 비싼 자동차주는 없습니다. 지금 다 싼 상태고 이제 문제는 성장을 얼마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닛산 같은 데만 봐도 내년에 한 20% 정도 이익이 늘어나요. 예. 그리고 독일의 그 폴크스바겐인가 다른 데인 것 같긴 르노, 네. 르노 같은 회사만 해도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잡은 데가 1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 다른 곳보다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롯데마트가 아니라 롯데 쇼핑이네요. 롯데 쇼핑이요? 예, 잘 말씀 잘못드렸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또 낙폭 과대지입니다. 소재라든지 산업재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함께 지켜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HSBC 제조 PMI 같은 예. 게 잘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파는 소재는 사실 중국에서 많이 안 써요. 그거는 대부분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이 수출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내수용 어떤 그 소재는 되게 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질이 낮은 걸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재수출을 하게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 팔 때는 좀 좋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고급 재료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HSBC 제조 PMI는 그 구성 항목 중에서 민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중소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보는 PMI보다는 HSBC 제조 PMI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경계선인 50을 넘는지는 특히나 좀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때마침 좀 넘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재고를 다시 쌓는 사이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너무나 쌉니다. PBR이 1배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가가 이상할 정도로 싸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일단 소재산업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리바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재는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중국의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재가 소재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지만 건설 조선이나 이런 쪽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화학이나 철강보다는 조선이나 뭐 건설 이런 쪽으로 당분간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쪽에서는 관심주 어떤 종목들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GS건설도 한번 볼만한데 예. 좀 안심하고 내년까지 보려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낫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 12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내년도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재정절벽 때문에 빠르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정절벽 때문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저희는 뭐 많이 밀려도 한 1800대 초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연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받으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조정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을 사기에 좀 편한 레벨은 1850 근처 아니면 1150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이제 좋겠죠. 그런 예.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주식을 늘려놓고 내년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저는 사실 크게 다르게 보고 있지는 않고 일단 소재 산업재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30% 정도 리바운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IT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고 사실 환율의 어떤 그런 걱정도 없기 때문에 IT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은 우리가 좀 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홈쇼핑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효율적인 소비가 컨셉이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그런 업체들은 저희 내년도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효율적인 소비가 중요해진다. 홈쇼핑을 특히나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더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나왔는데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오프라인 매출을 많이 감소를 했죠. 네. 그런데 매장을 찾는 사람의 숫자는 4%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구경만 하고 온라인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쇼루밍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패턴들은 아마 내년에 점점 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해질 거고 온라인에서는 좋은 가격을 주는 게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홈쇼핑이 제일 좀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설명 같은 거는 TV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가장 좀 괜찮은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홈쇼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내년에는 유통 채널의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홈쇼핑주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는 CJ 홈쇼핑 같은 것들이 좀 업종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연말에 조정 시에 주식을 좀 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IT 소재, 산업재, 특히나 홈쇼핑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